어떻게 하면 우리의 멸종을 미룰 수 있느냐인 거죠. 인간이라고 영원히 살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멸종하겠지만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이런 두 가지를 문제를 닥치고 있어요. 일단 기후가 문제입니다. 기후가 급격하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의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종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공룡도 멸종할 때 한 번에 탁 멸종한 게 아니에요. 운석이 부딪히기 전에 공룡 한 이만큼 있다가 다양성이 이렇게 푹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떨어질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화산이 터져요. 인도의 데칸곤을 만드는 화산이 터지거든요. 화산이 터지는데 그래서 많이 멸종했죠. 멸종했는데 화산 터지기 전이나 터진 다음이나 공룡의 마리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종의 다양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에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천종의 10억 마리가 살고 있을 때면 그 다음에는 화산 터지면 100종의 10억 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수는 똑같지만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아픈 생태계예요. 비실비실하고 허약한 생태계죠. 이때 운석이 꽝 부딪히기가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데칸곤을 만드는 화산이 터진 다음에도 종의 다양성을 좀 더 유지하고 있었다면 운석이 붙였을 때 완전히 끝장나지 않고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공룡이. 그렇다면 공룡한테는 좋지만 우리한테는 안 좋죠.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테니까. 뭐 공룡에 멸종된 건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걸 걱정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시는 반드시 멸종했는데 6번째 대멸종 시기 인류세는 우리가 최고 포시사니까 우리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멸종을 미뤄야 되는데 지금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생명 다양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를 끝장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양성이 적으면 우리를 끝장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끝장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운석으로 끝장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생명 다양성을 더 높이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있는 지금의 생명체의 다양성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기를 조금 먹는 겁니다. 아니 고기를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죠. 아니 우린 동물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지구의 동물량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면 구성이 달랐을 뿐이에요. 10,000년 전에는 99.9%가 10,000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0.1만 인간과 가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9.9였던 야생동물이 3%가 됐고 인간 가축이 97이 된 거예요. 그중에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입니다. 32%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 한 종류예요. 65%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은 몇 종류가 될까요? 뭐 수십 종류에 불과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물량은 그대로인데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죠. 이거 어떻게 해요? 생태계가 아픈 생태계 작은 충격이 끝날 수 있어요. 조금만 이산화탄소 올라도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기를 덜 먹는 게 왜 중요하냐 봅시다. 야생동물이 줄어들어서 인간과 가축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과 가축이 늘어났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줄 수밖에 없죠. 왜? 지구의 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지구의 크기는 똑같이 있는데 인간과 야생동물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야생동물이 인간 가축이 늘어나면 야생동물 살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최대한 고기를 덜 먹으면 특히 소나 양처럼 그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동물들을 덜 먹으면 덜 먹을수록 우리는 숲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지금도 지구의 농경지보다 목초지 면적이 2배나 됩니다. 목초지 2배 양소잖아요. 양소가 줄어들면 그만큼 목초지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숲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숲에서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숲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 다양성이 더 유지가 되겠죠. 서식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다양성을 높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만큼 최대한 유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숲을 늘리려는데 숲을 늘리려면 소와 양을 덜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이 정말 늘었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뭐냐면 고생대의 대기를 이루고 있었던 기체가 석탄, 뭐 석유 이렇게 화석 연료로 돼 있던 거잖아요. 우리가 끄집어내 쓰고 있어요. 끄집어내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가 좀 더 높아져. 이산화탄소 좀 높아지니까 이걸 빨아들이기엔 숲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숲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인구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니까. 우리는 여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막 늘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 지구가 더워진다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최근 18개월 동안 지구가 더워질 때 해수면도 더워지고 뭐
온도도 높아지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지들 그리면 막 이렇게 될 때 조금 높아질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더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걸 생각해요. 한 최근 18개월의 해수면과 기온의 변화를 보면 예전 달에 바짝 붙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만큼 점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구가 너무 심하게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해수면이 왜 이렇게 더워지는데 뭐 이산화탄소도 많고 엘니뇨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더워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왜 더워지는지 모르고 있어요. 기온이 왜 더워져? 아니 엘니뇨도 있고 뭐 해수면이 더워지니까 더 더워지지 이런 거예요. 근데 해수면이 더워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류의 변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류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대륙의 분포가 바뀌니까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고 극적으로 다른 기후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대륙은 그대로 있잖아요. 대륙은 그대로 있는데 해류가 변하는 거예요. 왜 해류가 변하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봤더니 최근에 갑자기 대서양의 해류의 흐름이 멈추고 있어요. 대서양의 해류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남반구에서 좀 차가운 바다가 쭉 북쪽으로 적도 지역에 더운 바다가 북극적으로 올라가죠. 올라간 더운 바다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면 누군가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자리 비켜줘야 되잖아요. 무거운 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차가운 게 북극의 차가운 바다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남쪽으로 쭉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더운 바다가 밀고 가서 차가운 바다가 내려온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쓰잖아요. 차가운 바다 밀고 내려오니까 더운 바다가 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많으니까 지구가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북극의 빙산들이 녹고 있어요. 북극의 바다에 떠는 빙산도 녹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에 있는 빙하들도 녹죠. 근데 빙산은 얼음이죠. 얼음이자 뭐냐면 맹물이에요, 맹물. 그잖아요. 바닷물은 짜지만 빙하는 맹물이에요. 왜냐면 얼음이 있는데 바닷물이 있는데 얼 때는 소금 성분 빠져나가고 그냥 물만 어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그린란드 완전 육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얼음이, 그러니까 맹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쪽의 더운 바다가 위쪽으로 가고 북쪽의 차가운 바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올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밀도가 높아요. 더우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낮으니까 위에 뜨고, 그죠? 차가우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높아서 밑으로 가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바닷물은 어떻게 저게 많잖아요. 염분이 있어서 막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얼음들이 막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음들이 더워지니까 북쪽에 있던 얼음이 녹으니까 맹물이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맹물은 소금이 없잖아요. 소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밀도가 낮은 거예요. 아니 밀도가 많이 차갑고 밀도가 낮아야 밀고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더운 거는 충분히 막 더워졌는데 이게 밑에 내려가서 내려오는 방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정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닷물의 흐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닷물의 흐름이 급격히 달라지는 게 한 19,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대요. 지금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불안해지겠죠. 기후가 특히 대서양의 기후는 급격하게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물도 막 녹아내렸죠. 근데 뿐만 아니라 물이 더워지면 물이 부피 팽창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그 북방 뉴욕 이런 쪽에 해수면이 막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어떤 거 생각하시면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투모로우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원제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뭐 내일 모레잖아요. 근데 제목을 내일 모레 하지 않고 내일 했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는 다 알지만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길기도 하고 투모로우는 뭐 근사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지구가 온난화돼서 뉴욕 도서관에 배경이냐 뉴욕선이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책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지구가 더워지는데 왜 거기가 얼음 덩어리가 되는데 아니 추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니까 북쪽의 냉기들이 거기에 갇히지 못하고 밑으로 막 내려와 버리는 거 조금씩. 밑으로 깊숙이 내려가서 가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위쪽에서 다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해수면은 높아지면서 또 얼음 때문에 또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대서양의 해류의 이동이라는 게 이동이 멈췄다. 멈췄다가 딱 섰다는 게 아니라요. 씩 나가던 게 그냥 시원찮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막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고요. 미국 해군, 해양청 뭐 이런 쪽에서 보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The Day After Tomorrow 같은 영화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요. 양극단적인 추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운 지역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러 가지로 한쪽이 더웠다 추웠다 그러니까 뭐 해수면이나 온도가 지금 어느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평균이 있으면 쌓인 곡선 쭉 해서 안정적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피크가 너무 커요. 확 내렸다 확 내려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은 똑같을 수 있어요. 평균은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옛날에 평균 차이가 또 조금 왜 선에서 평균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평균은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피크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뭐 해수면이 높아진다 했다가 뭐 낮아진다 그랬다가 이제 온갖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높아져도 문제, 낮아져도 문제인데 예전에 세 번째 대멸종으로 해수면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구가 전체가 첫 번째 대멸종 때 그러니까 오르도스 비스기 끝나고 나서 지구가 다 얼음덩어리거든요. 지구 낮아지니까 그러면 다 얼음덩어리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은 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바다로 내려가야 될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육지에서 얼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바다 생명체는 깊이 200m의 대륙붕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륙붕의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살고 있는 서식 환경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을 양극단으로 더워져서 추워져서의 문제들을 극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거 지구온난화 거짓말이잖아. 이산화탄소 많다면서 겨울이 이렇게 추워 그런데 원래 이게 그런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더울 때는 엄청나게 덥고 추울 때는 엄청나게 추워지는 그 과정을 겹칩니다. 물론 평균 기온은 1도 올라갔어요. 평균 기온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양극단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식 환경이 정말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요 해수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림들 많이 보이죠. 사진에 와 북극의 빙산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점점 더 북극곰이 살 곳도 없어지고 해수면이 높아져요. 그러는데 북극의 빙산이 녹다가 해수면이 높아지진 않아요. 왜냐면 잘 봐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쭉 해수면이 있으면 조금만 위에 있고 아래쪽에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보다 액체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 부피가 훨씬 크잖아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이에요. 물은 기체는 크고 액체는 작은데요. 액체보다 고체가 더 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병에다 물 꽉 채워놓고 냉동고에 얼리면 어떻게 해요? 유리 깨진단 말이에요. 터진단 말이에요. 부피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빙산을 봐요. 빙산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빙산에 일각할 때 수면보다 위에 있는 것이 녹으면 밑으로 내려서 해수면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피가 줄어들 거냐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죠.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북극의 빙산만 생각했을 때 북극의 빙산이 다 녹아도 해수면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북극의 빙산이 녹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물도 부피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이 부피 팽창하니까, 그러니까 해수면이 낮아진다 할 때 북극의 빙산이 녹으면 줄어드는 것만큼 또 물도 부피 팽창을 해서 사실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북극의 빙산만 녹을까요? 다른 얼음도 녹을잖아요. 그 정도라면, 북극의 빙산이 녹을 정도라면 남극 대륙의 빙하,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캐나다, 그다음에 시베리아 북쪽에 있는 육지 얼음들도 녹겠죠. 녹으면 어떻게 바다로 들어오겠죠.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 또 그건 그대로 해수면을 높이겠죠. 또 어떻게 밝게 다 녹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염도는 또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염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같은 남북 관계 쪽에 해수면의 이 변화들은 해류의 변화들은 완전히 또 붕괴돼 버리죠. 지금과 전혀 다른 붕괴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와는 전혀 다른 진동이 더 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북극의 빙산만 녹는다 해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 정도가 된다면 기후가 너무나 진폭이 커지면서 우리 생명은 우리 이 6번째 대멸종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 막아야 되는 거죠. 막는 방법은 간단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지 포집해서 땅 깊은 거, 바다 깊은 곳에서 쳐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지구는 멸망할 일이 없어요. 지구는 지난 5째 대멸종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지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구 멸망의 어떤 신호다 했을 때 거기서 저는 지구 멸망이 아니 생명 멸망의 어떤 신호가 있지 않냐. 뭐 그렇게는 안 봐요. 그냥. 신호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 이게 뭐 결정적인 신호로서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을 주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봐야 돼요. 또 해수면도 엄청나게 막 점프해서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쭉 가다가 한 7월 달부터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도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왜 이런 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있죠. 기대하면 조금 더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린 6번째 대멸종 인류세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전환이죠. 더 이상 이산화탄소, 석탄 같은 걸 떼지 않아서 고생대와 같은 이산화탄소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태양광, 풍력을 써야 됩니다.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을 해요. 야, 우리 신재생 에너지 써가지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일자리가 보장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덧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 전환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반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일자리, 우리나라 경제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내년이 되면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석탄 화력 발전 비율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 세계 평균의 3배예요. 우린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유럽에 비해서는 거의 4배에 가까워요. 아니 우리가 유럽만큼 살기는 그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유럽보다 에너지를 4배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쓰는 에너지와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우리보다 1인당 쓰는 에너지가 2배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우리의 60%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엄청난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백, 탄소 국경세 있잖아요. 우리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예요. 경제의 52%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내년이 되면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가 절반을 넘게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없이 우리가 세계 경제에 편입된 상태로 버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게 지구 걱정이 아니라 기후 걱정이 아니라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기후 변화해야 에너지 전환해야 돼 그러면 다들 걱정했는데 이제는 딱 딴 미국 이야기 유럽 이야기 보여주면 우리가 늦었네 큰일이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기술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돈도 있어요. 우리 의지만 정합니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순식간에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인사이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그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이트를 아웃사이트로 만들어 주십시오. 입으로 말해서 행동을 해야죠.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까지 가야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